여러분 안녕하세요. 구글의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기능 나노바나나 프로 1시간에 마스터하기입니다. 나노바나나 프로를 말로만 들어보셨거나 기본적인 사용만 하고 계신 분들은 이 1시간 강의만 시청하신다면 누구나 포토샵 전문가 수준의 이미지 생성, 보정, 수정, 합성을 간단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글의 나노바나나 프로를 100% 활용해 보세요. 나노 바나나 프로는 따로 사용할 수는 없고 구글의 인공지능 제미나이에서 실행을 하게 되죠. 제미나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글 크롬을 실행하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앱스 버튼 누르시면 제미나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혹시 여기에 제미나이가 나오지 않으시는 경우는 아래쪽으로 내려가셔서 기타 구글 앱 및 제품 누르시면 제일 아래쪽에서 제미나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제미나이를 실행하면 나노 바나나와 나노 바나나 프로 두 가지를 이용할 수 있죠. 첫 번째로 왜 나노 바나나를 이용해야 할까요? 기존의 AI들은 사과를 그려줘 하면 생각 없이 그냥 사과를 그려줬는데요. 이 나노 바나나 프로는 사과를 그리기 전에 어떤 사과가 맛있어 보일까 또는 어떻게 사과를 그려야 더 이쁘게 나올까 하고 고민을 한 다음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많은 차이를 갖게 되죠. 즉, 나노 바나나 프로는 생각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미나이를 실행하시고 프롬프트 입력창 아래에서 도구를 누르시면 이미지 생성하기가 나오는데요. 이 도구를 선택하게 되면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죠. 이렇게 생성하는 이미지는 나노 바나나고요. 나노 바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각하지 않고 프롬프트대로 그림을 그려줍니다. 하지만 프롬프트 입력창에서 이미지 도구를 꺼내시고 우측에서 빠른 모드를 누르시고 사고 모드로 바꾸시면 이제 나노 바나나 프로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나노 바나나 프로를 이용하실 경우 이 사고 모드가 꼭 켜져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나노 바나나 프로를 이용을 해야만 제미나이가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나노 바나나로 이미지를 생성을 했을 경우에는 빨간 모자를 쓴 강아지를 그려달라고 하게 되면 강아지와 빨간 모자를 합성하는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나노 바나나 프로는 강아지 귀가 모자 밖으로 나와야 할지 안으로 들어가야 할지 그리고 모자는 어느 정도 크기로 해야 할지 모자를 썼을 때 털이 어디까지 눌릴지 이런 것들을 전부 미리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을 하는 거죠. 물론 완벽하게 그림이 나온다는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엉뚱한 그림이 나올 확률은 최대한 줄이고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에 가까운 결과물이 나오는 확률은 최대한 높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인공지능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경우와 나노 바나나 프로로 이미지를 생성할 때의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좌측은 나노 바나나고요. 우측은 나노 바나나 프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도구는 둘 다 똑같이 나와 있는데 왼쪽은 빠른 모드고 오른쪽은 사고 모드죠. 자, 오른쪽이 프로가 되겠습니다. 자, 유리컵 안에 들어있는 미니어처 스타일의 작은 마을과 그 마을을 구경하는 고양이라고 썼죠. 자, 똑같은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 바나나 제출하고 나노 바나나 프로 제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노 바나나 프로 로딩 중이라고 나오고 좌측은 나노 바나나 로딩 중이라고 나오죠. 당연히 나노 바나나 프로가 시간이 좀 더 걸리게 되겠죠. 자, 결과물을 보게 되면 우측은 좀 더 사실적으로 나오죠. 책상 위에도 보면 이렇게 낡은 표시가 보이게 되고요. 고양이도 좀 더 사실적으로 나오고 유리컵 안에 있는 마을도 좀 더 사실적입니다. 하지만 좌측은 벌써 이미지를 만든 티가 많이 나죠. 자, 그린 것 같은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좌측은 유리컵이 아니죠. 어항이죠. 인공지능이 자기가 만들기 편한 이미지로 알아서 바꿔서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안에 있는 마을도 가짜 같은 느낌이 나는 반면 우측은 훨씬 리얼하죠. 그리고 컵 안에 흙도 보시게 되면 돌도 들어가 있고 훨씬 더 실제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노 바나나 프로는 16:9 사이즈로
가로로 긴 사이즈로 나왔지만 나노 바나나는 1대1 사이즈로 나왔죠. 나노 바나나는 1대1로 밖에는 생성을 할 수 없고요. 나노 바나나 프로는 이미지 사이즈를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클릭해서 큰 사이즈로 확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더 나은가요? 자, 당연히 나노 바나나 프로로 만든 이미지가 사실적이면서 움직임도 자연스럽죠. 나노 바나나 프로는 고양이 특유의 한 손을 올려놓는 이 움직임이 그대로 표현된 반면 나노 바나나는 고양이 특유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죠.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나노 바나나 프로로 생성한 고양이는 실제 구경하는 것 같습니다. 눈이 유리컵 안에 미니어처 마을에 초점이 맞아 있는데요. 나노 바나나는 먼 산을 보는 것 같죠? 생각을 해서 이미지를 생성하기 때문에 고양이가 구경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미지를 생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노 바나나 프로를 사용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는 복사할 수도 있고요. 저장할 수도 있죠. 자, 저장하게 되면 내 컴퓨터의 다운로드 폴더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다음 공유 버튼 누르시면 링크를 생성해서 상대방에게 링크를 전송할 수 있죠. 자, 이 링크를 복사하게 되면 이 이미지는 내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고요. 링크를 받은 사람은 링크를 통해서 내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와서 이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미지만 볼 수 있죠. 내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을 하더라도 이 이미지 이외에 다른 곳에는 접속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은 안심하셔도 돼요. 그 경우는 상대편이 이 이미지를 볼 수만 있고 다운로드하거나 복사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를 클릭하면 앞서 화면으로 나오게 되고요. 자, 그다음 생성된 이미지 아래에 보시면 점색의 버튼이 있죠.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 다운로드 할 수도 있고 이미지를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나노 바나나 프로는 기본적으로 16:9 사이즈로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는데요. 다른 사이즈를 원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실 때 사이즈를 미리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로 세로 비율을 1:1 사이즈로 만들어 달라고 한다든지 16:9, 4:3 이렇게 가로 세로 비율을 지정을 해주게 되면 원하는 가로 세로 비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이미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원본 사이즈의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나는 이거보다 좀 더 해상도도 높고 큰 사이즈의 이미지를 원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미지의 해상도를 올려달라고 다시 한번 프롬프트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 이미지의 해상도를 높여줘라고 제출을 하게 되면 앞서 만든 이미지의 해상도를 좀 더 올려주게 되겠죠. 가끔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을 했을 때 약간 흐릿해 보이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이미지의 해상도를 높여달라고 하면 좀 더 선명하게 나오게 됩니다. 해상도를 좀 더 높인 건데요. 이미지가 좀 더 선명해졌네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완성된 결과물을 보면 창틀에 찍힌 자국이라든지 이런 디테일들이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컵에 반사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완벽하게 표현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현존하는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 중에는 이 제미나이가 가장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노 바나나 프로를 이용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나노 바나나 프로를 이용을 하실 때 제미나이 프로 버전을 구독을 하셔야 원하는 만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무료 버전은 나노 바나나 프로를 이용을 할 수는 있지만 개수에 제한이 있어요. 자, 그 개수는 계속 정책상 바뀌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개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보통 20개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더 줄어들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나노 바나나 프로의 핵심 개념과 나노 바나나 프로를 이용해야 되는 이유,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인공지능 나노 바나나에게 말을 거는 법인 프롬프트의 기본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나노 바나나는 화가 친구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런데 눈치가 굉장히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그거 어디 있어 그거라고 하면 그게 뭐야 하고 물어보겠죠. 자, 바로 알아듣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뭔지 모르는 사람은 다시 되묻게 됩니다. AI도 똑같습니다. 멋진 그림 그려달라고 하면 그게 뭔지 모르는 거죠. 멋진 그림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노 바나나 프로가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마법의 3단계 주문서를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는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누가 또는 무엇이가 되겠습니다. 주인공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사물이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고양이라고 한다면 그냥 고양이라고 하지 말고 자세히 쓰는 거죠. 방울을 단 뚱뚱한 치즈 고양이.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했을 때와 그냥 고양이를 입력을 했을 때 당연히 내가 원하는 결과물에 가까운 것은 자세히 쓴 경우가 되겠죠. 디테일을 추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두 번째로 무대인데요. 어디서 또는 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배경을 우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우주라고 하는 것보다는 화려하게 만들고 싶을 경우 반짝이는 별이 쏟아지는 보라색, 은하수, 한복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원하는 배경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즉 장소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3단계로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또는 어떤 느낌으로죠? 사진처럼 하면 실사같이 나오는 거고요. 수채화처럼 하면 수채화 그림처럼 부드럽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 픽사 애니메이션처럼 하면 3D 애니메이션처럼 귀엽게 나오겠죠. 자, 얼마 전에 지브리 애니메이션 스타일이 유행했죠. 자, 그게 바로 이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사진처럼도 그냥 사진처럼 하지 마시고 흑백 사진처럼, 레트로한 사진처럼, 1960년대 사진처럼, 원색이 살아있는 사진처럼 이렇게 단어 하나만 더 넣어주더라도 결과물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느낌을 정해주세요. 그러면 결과물이 마법 같은 이미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노 바나나 프로와 함께라면 상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법의 3단계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에서 이미지 선택했죠. 자, 그 다음 사고 모드 선택해야죠. 그래야 나노 바나나 프로를 이용할 수 있죠. 자, 자전거 타는 곰 그려달라고 그냥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 경우는 3단계하고 상관없죠. 자, 그냥 제출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잘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곰은 이 곰이 아니에요. 자, 어딘지 느낌이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까지 나오는 것은 나노 바나나 프로는 생각해서 이미지를 생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대로 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하게 생각을 해서 만들기 때문인데요. 구체적으로 3단계로 주문을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선글라스를 끼고 빨간 자전거를 타는 아기곰을 그리는데 배경은 가을 단풍이 든 숲속길이고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몽글몽글한 분위기면 좋겠다고 했죠. 자, 제출을 해볼게요. 자, 결과물이 나왔는데요. 제가 요청한 그대로 나왔죠. 아기곰이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고 빨간 자전거, 단풍이 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구니에 단풍도 넣어놨네요. 이렇게 빨간 자전거, 아기곰, 단풍을 명시했기 때문에 바구니를 달아줬어요. 좀 더 귀엽게 표현을 해준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단풍도 넣어줬죠. 자, 앞서 이미지는 좀 심심한 반면 이렇게 재미있게 구성을 해줬고요. 자, 그 다음 몽글몽글한 스타일로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사실적인 배경이 아니고 뒷 배경이 약간 날아가면서 아주 몽글몽글하게 이쁘게 나왔네요. 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게 되면 결과물이 달라지게 됩니다. 훨씬 더 풍성하고 감성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가끔 머릿속에 있는 그런 이미지를 상대방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 그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상세하게 프롬프트에 넣어주게 되면 그 이미지를 현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나노 바나나 프로의 장점인 사람한테 대화하듯이 요청을 하면 되기 때문에 문법 같은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배경은 가을 단풍이 든 숲속 길이고 쉼표,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몽글몽글한 분위기면 좋겠어. 이렇게 썼는데요. 사실 이렇게까지 쓸 필요도 없습니다. 배경은 가을 단풍, 숲속길, 따뜻한 햇살 비치는 몽글몽글 분위기 이렇게 써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실 때도 문법이나 띄어쓰기 신경 쓸 필요 없이 편리한 대로 쓰시면 돼요. 자, 하지만 명심하셔야 될 것은 분리가 되는 부분은 되도록이면 이렇게 쉼표를 써주시는 것이 나노 바나나 프로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분리되는 부분은 맞춤표나 쉼표는 되도록이면 꼭 넣어주도록 하세요. 예전에 그런 농담이 있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띄어쓰기라든지 맞춤표, 쉼표들만 제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요점은 주인공은 구체적으로, 무대는 화려하게, 분위기는 확실하게 세 가지만 기억해서 지금 바로 여러분도 나노 바나나 프로를 이용을 해서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현실로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글로 설명하기 힘든 구도, 분위기, 형태 등을 사진 한 장으로 해결하는 이미지 참조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제미나이의 나노 바나나 프로로 이미지를 생성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말로 설명을 하느라 진땀을 빼는 상황을 한두 번은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내가 원하는 포즈는 팔을 더 위로 쭉 뻗는 건데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AI가 못 알아듣습니다. 정말 답답하죠? 이럴 때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샘플 사진을 올려주면 됩니다. 자, 이것이 이미지 참조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고양이를 발레하는 것 같이 만들고 싶어요. 일반적인 프롬프트로는 발레하는 정확한 자세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프롬프트 창에서 도구 누르시고 이미지 생성하기 선택합니다. 그 다음 사고 모드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야 나노 바나나 프로를 이용할 수 있죠. 자, 이제 발레를 하는 고양이를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자, 발레하는 고양이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완성이 되었는데요. 아주 잘 나온 것 같지만 내가 원하는 포즈는 이런 식의 포즈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내가 생각한 내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생각한 이미지와 가장 유사한 이미지를 찾아야겠죠. 제가 원하는 형태의 발레 자세를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찾았는데요. 이렇게 특정하게 원하는 포즈라든지 또는 배경, 레이아웃이 있을 경우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이미지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발레로 검색을 했죠. 자, 그랬더니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이미지를 저장을 하고 업로드해도 되고요. 또 하나는 그냥 복사해서 붙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자, 저는 복사해서 붙여볼게요.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 이미지 복사합니다. 자, 이미지가 복사됐죠. 그 다음 프롬프트 창에 클릭을 하신 다음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붙여넣기 합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런 포즈로 발레하는 고양이를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이 이미지의 포즈로 발레하는 고양이 만들어줘.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는데요. 이미지를 이렇게 업로드했을 때는 반드시 이 이미지라고 특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이런 포즈로 발레하는 고양이 만들어줘 해도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것이라고 지정을 해주는 게 좋죠. 되도록이면 인공지능을 활용하실 때는 정확한 것을 명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했죠. 자, 제출을 하겠습니다. 자, 결과물이 나왔는데요. 자, 어때요? 지금 사람이 하는 동작 그대로 고양이가 그 동작을 하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사람은 이렇게 동작하고 있고 고양이도 동일한 포즈로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고양이의 몸이 아니고 고양이의 몸이 사람 몸화 되어 있죠. 자, 저는 이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고양이의 몸 그대로 포즈만 잡고 싶어요. 자, 이럴 경우에는
이 이미지의 포즈만 참고하라고 제미나이에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발레하는 사람의 포즈만 참고하라고 하면 또 동일한 이미지가 나와요. 자, 이것은 먼저 생성했던 이미지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나노 바나나 프로에서 이미지를 생성할 경우에는 앞서 만들었던 이미지에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형태의 고양이를 만들려면 동일한 채팅방에서 이용하는 것보다는 새롭게 채팅방을 하나 만들고 거기서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새 채팅방을 만들겠습니다. 자, 새롭게 채팅방을 하나 만든 다음 다시 도구를 누르시고 이미지 생성하기와 빠른 모드를 사고 모드로 바꾸고 동일한 이미지를 다시 붙여넣기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발레하는 고양이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이 이미지의 포즈만 가져오라고 해보겠습니다. 발레하는 고양이 만들어줘. 이 이미지의 포즈만 참고하라고 했죠. 자, 전송해 볼게요. 자, 완성이 됐어요. 자, 어때요? 이번에는 포즈만 따라했죠? 자, 이 경우 프롬프트를 입력할 때 포즈만 참고해줘. 포즈만 따라해줘. 다른 것은 제외하고 포즈만 따라해. 자, 이렇게 처음에 요청한 프롬프트에서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경우 단어만 조금씩 바꿔서 이렇게 여러 번 요청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제미나이가 잘 인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인식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 의도대로 나오지 않겠죠? 자, 그럴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약간씩 단어만 변형을 해서 확실하게 전달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포즈만 따라하는 고양이가 나왔네요. 체형은 고양이 체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자, 그 대신 이렇게 발레복을 입고 있어요. 자, 만약 여기서 발레복을 없애고 싶으면 포즈만 따라하고 옷은 없애달라고 하면 다시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겠죠. 자, 이렇게 포즈만 따라하고 옷은 없애달라고 할 경우에는 해당 이미지가 생성된 다음 바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야만 이 이미지가 변형이 돼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는 이 이미지를 다시 업로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생성된 이미지에 바로 이어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게 되면 앞에 이미지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옷이 제거되고 고양이만 남게 되죠. 그러면 이미지를 참조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을 할 때 그 참조의 정도를 조절하는 세 가지 비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정도의 차이인데요. 자, 첫 번째로 엄격하게 지켜달라는 프롬프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지켜달라는 프롬프트를 추가하게 되면 구도와 형태, 스타일이 90% 이상 복사가 됩니다.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사진을 올려놓고 이 자세를 한 아이언맨을 만들어주는데 이 사진의 구도를 엄격하게 지켜달라고 했죠. 자, 그러면 거의 동일하게 나오고 있죠. 그 다음은 느낌만 살려달라는 프롬프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의 느낌을 참고해서 빌딩 숲 사이로 태양이 지는 모습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요. 분위기와 색감만 50% 정도 반영된 상태죠. 자, 만약 이 사진의 느낌을 엄격하게 지켜서 그려달라고 하면 이런 바다라든지 구름 모양도 그대로 나오게 되겠죠. 하지만 느낌만 살려달라고 하니까 이런 분위기만 비슷하게 맞췄어요. 자, 그 다음은 그림체만 가져오라고 했네요. 자, 고흐의 그림에서 이 그림체만 가져와서 커피 전문점 프론트 모습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림체가 거의 동일하게 나왔죠. 자, 내용은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화풍만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체에서 20% 정도의 유사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내가 업로드한 그림과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갖느냐가 이 세 가지 단계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것은 기본적인 프롬프트고요. 그 외에는 이걸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다양하게 프롬프트를 바꿔가면서 유사값 정도를 조절을 하시면 되겠죠. 자, 앞서와 같이 발레를 하는 고양이를 만들 때도 고양이를 만들어 주는데 이 이미지에 포즈만 따라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포즈만 따라한 고양이가 나왔죠. 포즈를 참고하라고 하면 체형도 비슷하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것은 여러분이 프롬프트를 적용을 하면서 유사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잘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를 이런 식으로 썼는데도 내가 원하는 유사도 정도 값을 가지지 않고 너무 유사하게 나올 경우에는 따라하고 싶은 부분을 강조하고 나머지는 무시하라고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형태를 무시하고 색감과 느낌만 가져오라고 한다든지 절대로 이것은 지켜달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강조나 무시할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해 주시면 좀 더 정확한 유사도를 조정을 할 수 있겠죠. 이미지를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강남 사거리 지도를 만들어 주는데 다른 것은 전부 무시하고 이 이미지의 스타일만 참고하라고 했죠. 자, 제출해 볼게요. 자, 완성됐죠? 어때요? 완벽하죠? 나머지 내용은 전혀 참고가 되지 않았고요. 이렇게 지도를 그리는 스타일만 참고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그 이미지를 참고해서 생성을 해야 할 경우에는 강조를 할 부분은 정확하게 강조를 하고 제외될 부분들은 정확하게 제외하라고 또는 무시하라고 프롬프트에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그 이미지에 필요한 부분만 참고해서 새롭게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가 원하는 정확한 이미지 생성을 할 경우 이 방법이 가장 간편하고 가장 쉬운 방법이죠.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이미지 내의 글씨를 제대로 생성하는 비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버전인 나노 바나나와 그 외의 이미지 생성 기능들이 단순히 그림을 그렸다면 나노 바나나 프로는 이미지에 들어가는 글씨까지 완벽하게 구현을 하는 최고의 장점이 있죠. 물론 나노 바나나 프로에서도 글씨가 깨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원하는 글씨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실제 나노 바나나 프로로 글씨 이미지를 생성을 할 때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몇 가지만 기억을 해두시면 거의 대부분 완벽하게 글씨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노 바나나 프로에서 글씨를 넣을 때는 반드시 큰 따옴표를 이용해야 합니다. 입력창에 도구를 누르시고 이미지 생성하기 선택한 다음 빠른 모드를 사고 모드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나노 바나나 프로를 이용할 수 있죠. 우선 안녕하세요라는 글씨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를 이렇게 입력하고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가 완성이 됐는데요. 전통적인 붓글씨 스타일로 만들었다고 하죠. 자, 이미지를 확인해 보면 붓글씨 스타일로 잘 나왔는데요. 잘 나올지 잘 나오지 않을지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연히 잘 나오면 좋겠지만 뭉개져서 나오게 되면 외계어로 쓰여진 글씨로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 이유는 이미지에 글씨를 넣을 때는 반드시 큰 따옴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따옴표를 넣었죠. 안녕하세요 라는 글씨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모든 문장이 끝났을 때는 되도록이면 맞춤표를 찍어주도록 하세요. 맞춤표를 이렇게 찍지 않아도 별 문제 없이 답변이 나오지만 문장이 여러 개가 이어질 경우에는 맞춤표가 없으면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프롬프트 입력할 때는 이 맞춤표 찍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제출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붓글씨체로 만들어준다는 그런 말이 없이 알아서 만들었는데요. 글씨를 보게 되면 어떤 게 더 잘 나왔죠? 자, 위쪽에 있는 글씨와 아래쪽을 보시면 아래쪽이 훨씬 더 잘 나왔죠? 자, 그 이유는 정확하게 따옴표로 글씨로 만들 글자를 표시를 해줬기 때문입니다. 거의 완벽한 글씨로 나오죠. 나노 바나나 프로의 전 버전인 나노 바나나를 비롯해서 그 외의 다른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들이 이 나노 바나나 프로에 비해서 떨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런 글씨 생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서체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안녕하세요라는 글씨를 만들어 줘라고 쓰는데 사이에 폰트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안녕하세요라는 글씨를 고딕체로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완성됐는데요. 완벽하게 고딕체로 표현을 해줬죠.
대단하죠? 한국어를 서체까지 그대로 적용해서 요청대로 만들어줍니다. 자, 이런 부분이 나노 바나나 프로의 대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이 텍스트를 삽입할 때의 가장 기본 규칙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위치와 스타일 지정이 되겠습니다. 글씨가 어디에 들어갈지 또는 어떤 질감으로 들어갈지 그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묘사할수록 퀄리티는 올라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좀 더 상세히 묘사를 해봤는데요. 티셔츠 위에 아이비는 윗줄에 교육닷컴은 아랫줄에 넣어달라고 했죠. 서체는 흘림체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제출을 해볼게요. 자, 완성이 됐는데요. 아이비 교육닷컴 흘림체로 써줬죠. 제가 요청한 내용과 동일하게 두 줄로 만들어줬습니다. 지금같이 제가 지키는 이 내용 없이 글씨를 써달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글씨가 깔끔하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일 앞서 만들었던 것처럼 글씨 하나는 크고 나머지는 작게 나오거나 이상한 외계어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정확하게 어떤 글씨를 넣어달라고 이렇게 따옴표로 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 스타일이나 질감 등을 제대로 묘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기본 내용으로 좀 더 복잡한 이미지에 글씨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의 나무 카페 매장 전면에 깔끔한 검정색 흘림체로 아이비 커피라고 쓰인 원형 간판이 있는 모습을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배경도 지정을 했죠. 자, 조금 더 복잡한 이미지인데요. 제출을 해보겠습니다. 자, 완성됐는데요. 어때요? 거의 완벽하죠? 나무로 디자인된 카페와 어울리는 글씨체로 만들어졌죠? 자, 지금 여기도 흘림체라고 했고요. 앞서도 흘림체라고 했는데 흘림체의 스타일이 다르죠? 자, 이렇게 상세하게 묘사할수록 글씨체도 거기에 맞게 바뀌게 됩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글을 이렇게 완벽하게 표현하지는 못했는데요. 지금은 거의 완벽하게 표현이 돼요. 이번에는 응용을 해서 좀 더 복잡한 내용을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펑크풍 골목길의 영화 같은 야경 사진, 벽돌 벽에는 이렇게 쓰인 빛나는 분홍색 네온 사인이 걸려 있고 젖은 바닥에는 빛이 사실적으로 반사되어 있다. 자, 여기는 좀 더 복잡해졌죠? 지금까지는 그냥 글씨만 쓰면 됐지만 이제 네온 사인 글씨를 표현해야 되는데요. 자, 이것도 제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이 됐는데요. 네온 사인 글씨도 완벽하게 표현이 됐죠. 자, 이렇게 내가 지정한 글씨가 있을 경우에 그 글씨는 완벽하게 표현되지만 멀리 보이는 글씨들은 제대로 표현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또 그 글씨도 수정을 할 수 있죠. 좀 더 복잡한 이미지를 만들고 글씨를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의 한국의 종로 모습을 만들어주고 제일 가까운 곳에 보이는 간판에 종로 귀금속이라고 넣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제출합니다. 1970년대의 종로 모습이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여기에 보시면 종로 귀금속이라고 그대로 만들어줬습니다. 실제 낡은 간판의 모습도 그대로 표현이 됐는데요. 클릭을 해서 이미지를 좀 더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약국 표시는 있는데요. 옥포군, 속관, 망주, 약국 이상하게 나오죠? 이렇게 이미지에 글씨가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주된 글씨 외에 나머지 부분은 깨져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수정을 할까요? 수정하는 부분은 글씨 위치를 지정을 해서 고쳐달라고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망주 약국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 부분 제일 좌측에 있는 망주 약국과 해 약국을 전부 종로 약국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텍스트를 바꿔주게 되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이미지의 제일 좌측에 있는 해 약국과 망주 약국을 종로 약국으로 바꿔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제출합니다. 자, 이미지가 완성됐는데요. 어때요? 완벽하게 바꿨죠? 위치로 지정을 할 수 있는 곳의 글씨는 위치만 얘기해주면 인공지능이 그 위치에 있는 텍스트를 정확하게 바꿔주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괜찮지만
이렇게 위치를 직접 말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치를 정확하게 지정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런 데는 어떻게 할까요? 자, 이런 것은 이 이미지를 일단 다운로드한 다음 다시 업로드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를 표시하면 됩니다. 자, 우측 상단 원본 크기 다운로드 할게요. 자, 다운로드가 됐죠? 뒤로 돌아간 다음 프롬프트 입력창 아래에 있는 플러스 버튼 누르고 파일 업로드 선택합니다. 그리고 지금 금방 다운로드한 파일을 선택할게요. 자, 그리고 열기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미지가 업로드 됐죠? 이렇게 업로드 돼서 프롬프트 창에 들어와 있는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글씨와 꾸불꾸불한 표시가 나오죠. 자, 내가 고치고자 하는 부분을 여기 있는 그리기 도구를 이용을 해서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그리기 버튼 누르고요. 컬러를 지정한 다음 바꾸고자 하는 부분을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둘러싸 주겠죠. 그 다음 완료합니다. 그러면 지금 업로드한 이미지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다른 약국 이름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빨간색으로 둘러싼 부분의 간판에 있는 글자를 명보 약국으로 바꿔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제출합니다. 이 부분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 있죠. 자, 완성이 됐는데요. 클릭해서 보겠습니다. 자, 명보 약국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런데 앞에 있는 간판도 바뀌었죠. 그리고 빨간색 동그라미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자, 그 이유는 이렇게 약국으로 이름을 바꾼 다음 빨간색 동그라미는 없애달라고 해야 하는데 그 얘기를 하지 않았죠. 자, 그리고 앞에 있는 글씨도 바뀐 이유는 좀 더 정확하게 지정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이번에는 좀 더 정확하게 지정을 해볼게요. 자, 다시 이미지 파일 업로드한 다음 그 파일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죠. 자, 그 다음 완료합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내용을 입력을 했죠. 빨간색으로 둘러싼 부분의 간판에 있는 글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 근처에 있는 간판도 바뀌었으니까 이번에는 빨간색 타원으로 둘러싼 부분의 안쪽에 있는 간판에 써진 글자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했죠. 자, 그리고 명보 약국으로 바꿔주고 빨간색 타원은 깔끔하게 지워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제출을 해볼게요. 자, 완성됐죠? 명보 약국이라고 정확하게 바뀌었네요. 자, 여러분들이 직접 이용을 하실 때 저같이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셔도 되겠지만 동그라미를 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꿔서 이용을 하셔야 돼요. 자, 글씨가 계속 바뀌지 않을 경우에는 아예 글씨 위를 X 표시로 덮어버릴 수도 있고요. 지그재그 표시로 글씨를 아예 가려버릴 수도 있고 세모로 표시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인공지능이 인식할 수 있는 위치를 알려줘야 합니다. 자, 그것은 이미지에 따라서 다르겠죠. 자, 빨간색이 많은 이미지는 빨간색을 쓰면 안 되겠죠. 자, 그럴 때는 확실히 구분되는 노란색이나 파란색을 쓰셔야 되겠고요. 사각형 모양이 많은 이런 이미지에서는 사각형으로 표시를 하지 말고 동그라미나 X 같은 구별이 되는 모양으로 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노 바나나 프로가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바꿔야 하는지 알 수 있겠죠. 이번 시간은 캐릭터를 만들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팁과 수정하는 인페인팅 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제미나이의 나노 바나나 프로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할 때 일반적인 풍경 이미지는 상관이 없겠지만 인물 이미지를 생성할 경우에는 일관성 문제 때문에 머리 아픈 경우가 많은데요. 완벽하게 일관성을 유지할 수는 없더라도 어느 정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캐릭터 고정법인데요. 인물이 매번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름, 외모 특징, 고유 복장을 하나의 세트로 묶는 거죠. 우선 나노 바나나 프로부터 실행하겠습니다. 프롬프트 입력창에 있는 도구를 누르시고 이미지 생성하기 선택하신 다음 사고 모드로 선택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프롬프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프롬프트를 보시면
루나라는 이름의 소녀라고 처음에 선언을 했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캐릭터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름은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지만 되도록이면 흔하지 않는 이름이 좋겠죠. 저는 루나라고 이름을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름은 따옴표를 넣어서 이것이 이름이다 하고 제미나이에게 확실히 인식을 시켜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외모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소녀이고 분홍색 단발머리라고 했고요. 그 다음 고유의 복장을 지정을 했죠. 흰색 티셔츠를 입고 있다고 했고요. 주변 배경을 설명을 했죠. 부드러운 스튜디오 조명 아래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고 있는 상반신 사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출 버튼을 누르면 거의 90%의 경우는 외국 사람으로 나올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물이 생성이 될 때 한국인으로 생성이 되는 경우보다는 외국인으로 생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인종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만 내가 원하는 인종으로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자, 한국 사람일 경우에는 한국 소녀라고 이렇게 반드시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두세 번씩 또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있죠. 되도록이면 한 번에 제대로 나오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생성이 됐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단발머리와 루나라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얼굴을 표현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헤어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헤어스타일을 꼭 명시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 이름을 꼭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루나라는 이름만 주시면 되는 거죠. 이 캐릭터의 일관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소나트를 그리는 모습을 만들고자 한다면 캐릭터에 대한 다른 설명을 할 필요 없이 루나가 손 하트를 그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프롬프트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루나가 손 하트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프롬프트를 입력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캐릭터의 일관성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손 하트를 그리고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주겠죠. 앞서 이미지와 비교를 해보면 동일한 인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네요. 얼굴 표정이 살짝 달라졌지만 일관성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미지에서 옷이라든지 액세서리, 배경 등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루나라는 이름만 명시를 해주게 되면 캐릭터는 그대로 있고 나머지만 변화가 되겠죠. 액세서리를 추가해 볼까요? 루나가 동그란 안경을 끼고 있는 모습으로 수정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안경을 끼고 있는 모습으로 바뀌었죠? 자, 얼굴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옷과 배경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나가 가죽 자켓을 입고 있고 눈 내린 숲속을 배경으로 바꿔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혀 위화감 없이 완벽하게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은 동작을 바꿔볼 텐데요. 지금의 경우에는 얼굴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손 모양이라든지 옷, 액세서리, 배경만 바꿨는데요. 동작 자체를 바꾸게 되면 얼굴이 보는 방향이라든지 얼굴의 위치가 바뀌게 되겠죠. 그럴 경우는 일관성이 유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 자체를 바꿀 때는 루나의 얼굴은 그대로 유지해 달라고 프롬프트에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동작에 대한 프롬프트를 그냥 입력했을 때보다 좀 더 일관성이 유지되게 됩니다. 루나가 솜사탕을 들고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옆모습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요. 이때 루나의 얼굴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프롬프트에 명시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이 얼굴이 유지되면서 원하는 동작을 만들어 주겠죠. 제출을 해보겠습니다. 솜사탕을 들고 놀이기구를 기다리는 루나 옆모습이 나왔네요. 입고 있는 옷도 바뀌었죠? 안경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옆모습도 원래 모습과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프롬프트에서 몇 가지만 지켜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정면 사진을 만들었을 때 옆모습의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추론을 해서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옆모습과는 약간 다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외의 부분은 일관성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저는 일관성을 유지할 때 옆모습 같은 완전히 다른 모습은 어떻게 표현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옆모습이라고 프롬프트에 입력을 했는데요. 옆모습이 아니고 웃는 표정, 화난 표정, 슬픈 표정, 무표정한 표정 이런 것들은 일관성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옆모습이 나온 상태에서 루나가 정면을 무표정하게 보고 있다고 프롬프트를 입력했습니다. 이런 프롬프트를 넣게 되면 정면 얼굴이 나오기는 하지만 처음 나온 얼굴과 비교해서 약간 다르게 보이죠? 그 이유는 계속 하나의 캐릭터 이미지로 여러 가지를 변형을 하다 보면 약간씩 바뀌는 얼굴들이 나중에는 완전히 다른 얼굴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원래 이미지를 한 번씩 다시 업로드해서 이름을 각인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 생성한 이 루나의 얼굴을 다운로드 합니다. 그러면 원본 파일이 다운로드 되겠죠? 그 다음 다시 아래로 내려가서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다운로드한 루나의 얼굴을 업로드 합니다.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이 인물을 루나라고 다시 한번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이미지의 얼굴은 루나야, 기억해 라고 다시 한번 각인을 시켰죠. 그 다음 루나가 정면을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으로 이미지 생성을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완성이 됐는데요. 원래 루나의 얼굴과 동일하게 나왔죠. 이렇게 일관성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원래 캐릭터에서 몇 가지 정도 변형이 됐을 경우 다시 그 캐릭터 이미지를 업로드한 다음 그 캐릭터의 이름을 각인을 시키고 다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환을 해주셔야지만 일관성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의 이미지로 변형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전혀 다른 얼굴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중간중간 캐릭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다시 한번 인공지능에게 각인을 시키는 것을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풍경에서 일부분만 찍힌 사진의 배경을 무한하게 확장하는 방법과 여러 이미지의 요소들을 조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장면을 창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배경 확장은 아웃페인팅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내가 업로드한 이미지의 요소 경계를 넘어서 AI가 그 내용과 스타일을 유지를 하면서 주변 배경을 생성해서 확장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업로드하는 사진은 창문에 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외의 부분은 AI가 확장하는 부분이 되겠죠. 제가 이미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건물의 일부분만 찍혀 있죠. 이 건물의 좌측과 우측, 위쪽 부분을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휘하시는 거죠. 이 건물의 좌측에는 어떤 풍경이 보이고 우측은 또 어떤 풍경이 있고 위쪽에는 또 어떤 풍경이 있을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들을 프롬프트로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여러분이 프롬프트에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생성을 해주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이미지와 어느 정도는 조화가 돼야 되겠죠. 갑자기 우측에 바다가 있다든지 또는 좌측에 우주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지의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생성을 하더라도 어색한 이미지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연관되는 확장할 수 있는 요소들을 프롬프트에 적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프롬프트 하단에 도구를 누르시고 이미지 생성하기 선택합니다. 그리고 빠른 모드를 사고 모드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나노 바나나 프로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죠. 여기서 프롬프트 창에 있는 플러스 버튼 누르고 파일 업로드 누릅니다. 그리고 업로드할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이미지죠. 이제 이 이미지를 중심으로 좌측, 우측, 상단 부분을 전부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죠. 미국의 할렘가처럼 현대적인 도시와 구도시가 같이 공존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해봤는데요. 이 이미지의 왼쪽에는 멀리 빌딩 숲이 보인다고 했죠. 오른쪽은 낡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고
위쪽은 파란 하늘과 구름들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여객기가 보이고 앞쪽 도로에는 오래된 낡은 자동차가 멈춰 있다고 했죠. 자,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런 주위의 풍경인데요. 어느 정도 표현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합니다. 자, 완성이 됐는데요. 이미지를 보면 원본 이미지는 그대로 여기 보이고 있는데요. 낡은 건물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건물을 이렇게 낡게 만들었네요. 자, 나머지는 그대로 표현을 해줬죠. 구름들이라고 제가 프롬프트에 입력을 했기 때문에 구름이 많이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단어를 하나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만약 오른쪽은 작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다고 하면 원본 이미지가 더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이미지를 업로드 하고요. 이번에는 단어를 몇 개만 바꿔봤습니다. 이미지 왼쪽에는 멀리 빌딩 숲이 보이고 오른쪽은 작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다고 했죠. 자, 위쪽은 파란 하늘과 구름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구름들을 뺐죠. 그리고 앞쪽 도로에는 오래된 자동차라고 바꿔줬습니다. 자, 낡은 자동차라고 입력을 하면 또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래된 자동차라고 했어요. 자, 제출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낡은 건물로 나오지 않고 원본 건물이 표현이 됐는데요.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없어져 있죠. 자, 그 이유는 뭘까요? 나노 바나나를 이용을 해서 하나의 채팅방 안에서 이미지를 생성을 하다 보면 앞서 이미지가 뒤쪽에서 생성하는 이미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낡은 건물을 하나를 생성을 했었는데요. 이 영향이 그대로 여기에 적용이 된 거죠. 자, 그래서 기존에 제가 제시했던 프롬프트와는 다른 방향의 결과물을 만들고자 한다면 같은 채팅방에서 만들지 마시고요. 새로운 채팅방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형태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이미지를 생성하면 계속 비슷한 구도, 비슷한 형태만 나오게 돼요. 그런데 좀 더 다른 스타일의 이미지를 원합니다. 그럴 때는 채팅방을 새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나노 바나나 프로로 선택을 해준 다음 다시 이미지를 업로드합니다. 왼쪽에는 빌딩 숲, 오른쪽은 낮은 건물, 위쪽은 파란 하늘과 구름, 하늘에는 여객기. 자, 이 정도만 입력을 했어요. 자, 제출을 해볼게요. 자, 완성이 됐는데요. 자, 건물이 온전히 유지되고 있죠. 그리고 원본 사진에 있던 이 자동차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구도는 달라졌죠. 자, 이게 원본 이미지인데요. 원본 이미지와 그대로 유사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이미지에 나온 일부분의 요소를 확장해서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확장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할수록 좀 더 정교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지금 원본 사진에 있는 이런 건물들이 지금 이 이미지에서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이 이미지에 있는 요소들은 그대로 유지하라는 말을 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업로드를 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하실 때는 바뀌지 말아야 할 요소는 여러분이 반드시 프롬프트에 명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도 중앙에 있는 건물, 주인공은 유지가 됐지만 나머지는 무시했죠. 이것도 전부 유지를 해달라고 하면 생성된 이미지도 그대로 표현을 해줬을 거예요. 그 다음은 특정한 방향을 제시를 하지 않고 이미지 전체를 확장하고 싶을 경우에는 이미지를 사방으로 확장하고 현재 프레임 너머까지 생성을 해달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하게 되면 이 이미지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이미지를 확장해 주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원본 이미지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미지가 사방으로 확장이 됐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더 확장을 해달라고 하면 더 뒤쪽에서 본 사진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한 장의 사진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여러분이 원하는 새로운 요소를 추가할 수도 있겠죠. 자, 앞쪽에 있는 도로에 자동차를 3대 더 추가를 해달라고 한다든지 그 외에도 여러분이 원하는 요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장의 이미지를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숲 이미지를 하나 가져왔고요. 자, 그 다음
달 이미지도 하나 가져왔고요. 그 다음은 이런 오두막집 이미지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일단 이 세 개의 이미지를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 입력창에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파일 업로드 한 다음 세 가지 이미지를 동시에 열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들이 한꺼번에 올라가죠.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이미지는 5장, 10장도 가능합니다. 그 이상은 제가 해보지 않았는데요. 10장까지는 전부 업로드가 돼요. 이 이미지들을 합쳐서 만들고 싶은 이미지를 프롬프트로 입력을 해도 되겠고요. 일단 이 상태에서 세 개의 이미지를 합쳐서 이미지로 생성해 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제일 간단한 방법을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세 장의 이미지를 합쳐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제출합니다. 자, 이미지가 완성이 됐는데요. 제가 올린 이미지의 스타일이 또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죠. 자, 지금 여기 있는 오두막집도 나오고요. 하늘에 있는 달도 보이고 숲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눈이 내린 모습은 제가 업로드한 숲과 원래 오두막집이 있던 배경에 있는 나무가 어느 정도 합쳐져서 이런 이미지로 연출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혀 엉뚱한 세 가지의 이미지를 합쳐서 하나의 이미지로 완성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합성을 할 경우에는 각 요소의 위치를 지정을 할 수도 있겠죠. 달을 프레임에 반만 걸치게 만들어 달라고 한다든지, 오두막집을 우측에 만들어 달라고 한다든지, 눈 내린 풍경은 없애 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연출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묘사를 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여러 개의 이미지를 얹어서 합성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요소들의 위치 같은 것들을 일일이 프롬프트로 입력하기 귀찮으실 경우는 여러분이 생성하고자 하는 이미지에 필요한 요소들을 전부 업로드한 다음 일단 합성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되면 여기서 원하는 부분들을 수정해 나갈 수도 있겠죠. 이 상태에서 오두막집을 우측으로 옮겨 달라고 한다든지, 좀 더 뒤쪽으로 밀어 달라고 하거나 달을 좀 더 크게 또는 작게 여러 가지 형태로 수정을 나중에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생성을 하시면서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나노 바나나와 대화를 통한 반복적 미세 조정 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반복적 미세 조정 기법은 한 번의 프롬프트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디자이너에게 피드백을 주듯이 계속 결과물을 다듬어 나가면서 완벽에 가까운 이미지를 얻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나노 바나나로 이미지를 생성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번에 완벽한 이미지를 얻기란 정말 어렵죠. 그래서 계속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을 하시는데요. 나노 바나나 프로와 대화를 이어가면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에 최대한 근접하게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화를 통한 이미지 수정의 핵심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제미나이에게 숲속 오두막을 그려줘라고 요청을 했다면 그 다음의 이미지를 생성할 때 이전 맥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미나이 입장에서는 내가 이전에 이런 그림을 그렸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른 말은 필요 없이 지붕만 빨간색으로 바꿔 달라고 하면 내가 바꾸고자 하는 부분만 수정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대화형 수정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대신 이 모든 과정은 하나의 채팅방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런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앞선 이미지와 연관된 이미지를 만들 때는 하나의 대방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이 장점이 되겠지만 완전히 다른 형태의 이미지를 만들 경우에는 단점이 되겠죠. 계속 앞선 이미지 맥락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연관된 이미지가 계속 생성이 됩니다. 그럴 때는 새로운 대화방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대화를 통한 미세 조정을 하는 필수적이고 대표적인 수정 명령어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더하기와 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가 있을 경우 여기에 고양이 추가해줘 라고 한다면
나머지는 그대로 있고 고양이만 추가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백이죠. 이 이미지에서 나무를 없애달라고 하면 이렇게 나무만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분위기 변경이죠. 이 사진을 좀 더 따뜻한 느낌으로 바꿔 달라고 하면 자, 이런 식으로 따뜻한 연출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은 조명을 바꿀 수도 있죠. 자, 이 이미지에서 좀 더 극적인 조명으로 바꿔줘 또는 더 극적인 조명으로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조명이 바뀌게 됩니다. 분위기를 변경하는 것은 이렇게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따뜻한 느낌, 차가운 느낌 등의 이미지의 느낌을 수정하는 것과 조명을 어떻게 연출할지를 요청하는 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조명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극적인 조명, 대비를 올려달라든지 어두운 부분을 좀 더 밝게 만들어 달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조명에 대한 여러 가지 요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특정 요소를 교체하는 거죠. 자, 이렇게 파란색 자동차를 빨간색으로 바꿔달라고 하거나 파란색 승용차를 리무진 형태로 바꿔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과일이 있는 이미지에서 사과를 오렌지로 바꿔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이고 필수적인 명령어 세 가지를 봤는데요. 자, 이때 이런 수정 명령어를 이용을 하더라도 제대로 수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를 추가해 달라고 하면 고양이가 추가가 되긴 하지만 뒤에 있는 액자가 없어진다든지 이런 스탠드 조명이 바뀐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겠죠. 나머지도 전부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치 않는 부분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한 가지 명령어만 더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원본을 그대로 유지해 달라고 하는 거죠. 이 소파 위에 고양이를 추가할 경우 여기에 고양이를 추가해 주고 나머지는 원본 상태 그대로 유지해 줘.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만 추가하거나 빼거나 분위기를 변경하거나 특정 요소만 교체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나노 바나나 프로부터 실행해 볼까요? 도구를 누르시고 이미지 생성하기 사고 모드 상태에서 프롬프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소나무 숲속의 작은 나무 오두막, 낮 풍경 이렇게 간단한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 굉장히 밋밋한 이미지가 나올 텐데요. 그 기본 이미지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가 생성이 됐죠. 자, 그런데 왠지 좀 밋밋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분위기와 조명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다른 프롬프트 없이 안개가 자욱한 아침 풍경에 오두막 창문에서 따뜻하고 아늑한 빛이 새어 나오는 모습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새롭게 생성을 하지 않고요. 이 이미지를 기본으로 해서 새로운 프롬프트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해 주게 됩니다. 자, 완성이 됐는데요. 어때요? 자, 원래 이미지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죠. 자, 그러면서 분위기와 느낌이 달라졌어요. 조명도 달라졌죠.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자, 앞선 이미지보다 훨씬 분위기 있어졌죠. 자, 그 다음은 디테일과 스토리를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돌로 된 굴뚝에서 연기가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모습을 연출하고 잘게 썬 장작 더미를 문 옆에 추가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완성이 됐죠. 앞서 이미지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장작 더미만 추가된 것 같은데요. 아니죠. 제가 프롬프트에서 굴뚝에서 연기가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모습을 연출하라고 했더니 연기의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앞서 만든 것은 이런 연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새로 생성한 것은 은은한 이런 이미지가 나왔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이미지를 생성을 한 다음 여러분이 다양한 형태로 한 단계씩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오두막의 문도 약간 열어두라고 할까요? 그리고 앞쪽에 동물도 한 마리가 있으면 훨씬 분위기가 살 것 같아요. 오두막의 문을 조금 열어주고 한가롭게 서 있는 사슴을 추가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미지가 생성이 됐죠. 이제 이미지를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도 조금 열려 있고
앞에 한가롭게 서 있는 사슴도 보이고 있네요. 제일 처음 만들었던 이미지에 비해 분위기가 훨씬 더 살아나고 있어요. 처음의 이미지는 이거였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은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은 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완성했는데요. 자, 여기서 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 수정하고 고쳐 나가면 되겠죠. 자, 절대 한 번에 완벽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반복적인 미세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혹시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 나는 이거보다는 두 번째로 생성한 이 이미지가 더 마음에 들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생성한 이미지로 돌아가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두 번째 생성한 이미지로 다시 돌아왔죠? 앞쪽을 보시면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미지죠? 자, 이 이미지 그대로 다시 생성이 됐죠. 여기에 또 다른 요소를 추가하거나 분위기를 바꾸거나 필요 없는 부분은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필요하면 언제든지 원래 이미지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중간 단계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 번 수정을 했는데도 결과물이 마음에 안 들었다면 과감하게 되돌아가도록 하세요. 이렇게 1시간에 걸쳐서 나노 바나나 프로를 100% 활용하는 방법을 익혀봤습니다. 이것만 익혀두신다면 나노 바나나 프로를 비롯한 어떤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도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원하는 이미지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미지로 숙달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IB96 채널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제대로 사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강좌를 구입하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IB96 채널로 들어오신 다음 상단 메뉴에서 스토어를 눌러주시고 컴퓨터 100가지 활용법을 선택하시거나 본 영상을 터치하면 나오는 하단 제품 보기를 누르시면 우측 제품 링크를 통해 구매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고요. 영상 하단 설명란의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제품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본 강좌를 구매하시면 전체 강좌가 담긴 USB 메모리를 발송해 드리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반복 시청함으로써 강좌 내용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IB96 채널에서 강좌가 담긴 USB를 구매하시고 컴퓨터 공부를 시작해 보세요.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